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유불근, 가유불급이라고 하시죠.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오늘은 넘치면 근감소증을 일으키는 의외의 5가지, 즉 가유불근이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5가지가 뭘지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가 있을까요? 자,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고 했죠.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걱정이나 스트레스, 가다입니다. 사실 우리 몸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의 근육이 가장 싫어하는 건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어떠세요? 보세요. 한 자세로 옴짝달싹 못하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활동성이라든지 몸의 움직임이 점점 더 이렇게 적어지고 경직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거 한 가지가 있고요. 근데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뭐가 나오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나옵니다. 이 코티졸은 우리 몸의 방어 호르몬이죠. 그래서 급성기에는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어 능력을 키워주지만 이게 오래 지속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만성 코티졸 어떤 가다 분비로 인한 코티졸 스틸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어떤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어떤 대응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혈당을 높이는데 이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저는 사실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몸의 근육이 가장 힘들어하는 환경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 근육 안에 에너지를 집어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 자체도 이제 아사 상태, 기아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면의 질이 낮아지죠. 이 많은 생각들이 자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를 교란해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서 잠자는 동안 우리 몸 재생하는 기능, 근육을 키우는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잠을 못 자는 거하고 이제 관련이 굉장히 깊은데요. 잠을 못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이 안 나오죠.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키우고 멜라토닌 호르몬은 근육을 청소하는, 재생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은 공장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장 라인에서 두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 게 버겁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 성장 호르몬의 생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걱정, 스트레스가 되고요. 두 번째 뭘까요? 아까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 있는 거죠. 바로 탄수화물 가다 섭취입니다. 탄수화물을 가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이 우리가 에너지를, 포당을 이제 저장해서 에너지로 필요할 때 꺼내 쓰게 되는데 저장 창고 중에 하나가 간, 그 다음에 근육, 지방세포인데 근육이 기능 저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탄수화물 가다 섭취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탄수화물 먹더라도 흰색에 가까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정제된 탄수화물, 즉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탄수화물 가다 섭취가 되겠죠. 그래서 하얀색, 그리고 너무 단 음식, 정제가 많이 돼서 이게 거의 이제 탈색이 돼서 하얀색으로 간 것들은 우리 몸의 혈당 지수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색에 가까운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천연에 가까운 이제 그런 곡물들을 드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의미로, 자,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 중에 대표적인 밥, 빵, 면이죠. 자, 우리의 주식이 밥이고, 그리고 현대인들도 빵이나 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게 됐습니까? 아예 안 먹는 것도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당하게 줄여서 먹어야 되겠죠. 거꾸로 식사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으로 2대1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슐린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휴식을 줘야 됩니다. 밥 9시 이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탄수화물이 가다 섭취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우리가 회식이라든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본식 다음에 후식으로 항상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밥을 먹든지 뭐 면을 먹든지, 자, 이거를 조금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가다 섭취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많은 식습관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 먹는 거죠. 속식입니다. 빨리 먹게 되면 인슐린도 그만큼 빠르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에게 피로를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걱정, 스트레스 가다 하나, 두 번째 탄수화물
가다 섭취. 세 번째는 뭘까요? 체지방의 가다입니다.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자 몸에는 항상 근육과 지방 같이 붙어 다니는데 근육의 자리를 지방이 차지하게 됩니다. 즉 근육의 지방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지방이 많아지면 근육에 계속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근육이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하다가 또 우리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요. 편식 가다입니다. 편식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한 가지 음식만 먹거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는 자, 적극적 편식,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제 부정적 편식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자, 편식 중에 하나가 저는 극단적 채식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과일이나 채소로 대부분의 이제 식사를 해야 된다.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을 완전히 배제하고 먹지 않는다.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근육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 필수 아미노산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필수 아미노산만 있으면 되느냐? 자, 우리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잘 흡수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타민, 미네랄, 그 미량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골고루 이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단백질의 원활한 섭취는 기타 다른 영양소가 골고루 있을 때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 몸의 소화효소 자체가 제 기능을 제일 잘 발휘하는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이제 영양소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편중되지 않고 제대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극단적인 채식, 과일이나 채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선호도가 나타나는 어떤 경향들이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배제하고 이런 식사를 했을 때 결국에는 근육이 줄어들고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효소가 줄어들고 면역 항체가 줄어들면서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골고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드시는 것들을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섯째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중년 이후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이 가닥이 나타나는 거죠. 다이어트 운동 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거죠.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죠?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살을 뺀다, 체중이 줄어든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뭐냐면 체지방률이 좋아지는 것. 즉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지방이 줄어들고 지방이 줄어들면서 체지방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근육이 늘어야 되거든요. 체중이 줄어드는데도 체지방률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지방이 더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육이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줄어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체중계 강박이죠. 아, 내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살을 빠져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먹고 운동하죠. 그리고 물도 안 마시고 운동합니다. 자, 안 먹고 운동하면 운동하는 동안 우리 근육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게 되죠. 근육이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체중이 줄어 있어야 되니까 운동하는 동안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운동하는 동안 여러 가지 피로물질이나 활성산소가 근육 내에 오히려 쌓이게 되면서 근육의 원활한 재생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안 먹고 운동하는 게 가능한 어떤 층도 있습니다. 근육량이 충분하고 신진대사량이 높으면 지방이 많은 청년층에서는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중년이 지나가게 되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죠. 이런 분들에게는 안 먹고 운동하는 것, 그 다음에 살 빼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동하는 게 오히려 근육 감소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요요로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근육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근육의 브레이크 다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살 빼기에 운동하지 말고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살 빼기에 운동하지 말고 근육을 늘리기에 운동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운동 전에 간단한 요기, 뭐 계란이라든지 뭐 통곡 비스켓 같은 간단하게 드시고 운동하는 동안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하셔서 땀과 숨으로 잘 이렇게 배출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운동 후에는 또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근육이 잘 재생되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유불건,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근육 형성에 굉장히 지장이 되고 근감소증을 초래하는
넘치면 안 되는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국자분들이 넘치지 않도록 중용을 잘 유지하도록 이것들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최고의 연금은 근육연금이고 최고의 부자는 근육부자입니다. 근육부자 되시는 우리 국자분들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